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김희영 사무처장,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역시 사건, 사고가 아주 많은 이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경제와 문화 그리고 사회 분야 다방면의 보도들을 살펴볼 텐데요. 평가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네, 저는 10월 13일에 방송된 BTS까지 중국의 빗나간 애국주의 공세 보도에 주목을 해봤는데요. 이 뉴스는 세계적인 한류 스타로 거듭난 BTS의 인터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멤버가 한국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중국의 희생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누리꾼들이 불매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는 한국 연예인들을 향한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공격이 처음이 아니라는 선례를 함께 제시하면서 중국인들의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맥락들을 쉽고 논리적으로 분석해 주었습니다. 기자는 중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애국 민족주의 교육, 또 미국에 대한 반감, 그리고 혐한 정서 등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임을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유사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한국 연예인들의 발언이 국제 관계도 영향을 미칠 만큼 그 영향력이 커졌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뉴스를 통해서 한류나 K-팝의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임을 좀 더 큰 틀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유의미한 뉴스였습니다. 네. 다각적으로 짚어준 좋은 보도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자, 이게 사실 항미 원조, 이게 한자인데, 그러니까 조선을 도와서, 그러니까 조선은 북한을 얘기하고 미국에 대항을 했다. 이게 중국의 관점입니다. BTS는 이 한국과 미국의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기억하겠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일견 좀 문제가 없는 발언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화부 기사는 단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좀 넘어서서 그런 걸 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좀 이해하기 쉽고 왜 그런지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고요. 여전히 진행 중이잖아요. 중국 대형 택배사들이 BTS 관련 물품들을 배송 안 하겠다 그러고 있고. 맞습니다. 예. 당분간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양한 전 세계 시장으로 우리 문화가 뻗어나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하면 좀 충돌을 줄이면서 우리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보도 이런 것이 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도 화제가 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좀 여진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사회부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처장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는 지난 10월 13일에 방송된 취재 엔팩트 하루 400개 배송하다 숨진 기사 산재보험 제외된 이유는이란 제목의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보도는 추석 때 평소보다 한 30% 이상 많아진 물량을 배송하느라 식사할 시간도 없고 본인이 직접 분류 작업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인 택배 노동자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보도였습니다. 비대면 일상이 좀 계속되면서 택배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있는 걸 우리가 너무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만큼이나 과로사랄지 누군가의 노동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일상에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택배 노동자 과로의 문제, 지금 노동권의 문제가 사실 개개인들이 뭔가 죄책감을 갖거나 죄의식을 갖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기업에서의 노동의 형태는 굉장히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데 노동의 질은 사실 담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YTN에서도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알려내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7분짜리 뉴스였습니다. 네. 이 분량 채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습니다. 예, 해당 기사 네. 해당 기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7분 전화로 출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 2-3시간 전에 받았대요. 예. 당황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힘들었대요. 기사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창궐 이후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필수 노동자라는 말까지 생겼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택배 노동자들 근무 실태와 고용 형태 등을 7분 넘는 긴 시간을 할애해서 잘 다뤘습니다. 우리나라 과로사 판정 기준이 주 60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택배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70시간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과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기사를 보면 그런 문제는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기사는 아직까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결책을 정부에서도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보도를 할 때 힘들다, 실태가 이렇다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거 이전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시청자들한테 알려서
국민적인 합의, 공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보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그런 뭐 공론화 이전 과정까지를 잘 담은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앞으로 입법 노력을 포함해서 저희도 계속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설명이 꼭 들어가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도 아주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픈데 바로 경제 관련 보도입니다. 이번엔 평가원님께서 한번 살펴주신 내용인데 들어볼까요? 네, 저는 10월 12일 쪼그라든 세수, 재정수지 적자 2배 정도 커져라는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난 8월까지 세금이 전년 대비 덜 거치고 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예년보다 곱절로 늘어났다는 내용인데요. 기자가 세수 감소 상황에 대해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가 감소한 규모 그리고 소득세가 증가한 규모들을 시각화해서 굉장히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여기에 국가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근로장학금 지급이 빨라지면서 세수 지원량이 늘고 재정숙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 세계가 국가재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외국과의 비교도 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불황 적신호다, 세수 대재앙이다, 국가 비상이다 등의 연예 보도가 이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적하되 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공포심 조장은 좀 지양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경제 기사가 어렵습니다. 일단 뭐 자료를 보고 기자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많이 시간이 걸려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했다 그래도 그걸 알기 쉽게 써서 시청자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또 더 어렵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는 TV 뉴스 같은 경우에 더 어렵습니다. 풀어서 쓰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통계치나 아니면 숫자가 많은 그런 자료가 나올 경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끄집어내서 이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TV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보도는 이제 그래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뭐 눈에 잘 띄게 처리를 했는데 저는 근데 일단 한 번에 탁 눈에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일단 용어 같은 게 좀 쉽지 않잖아요. 일단 세수 이런 표현이 네,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세수하면 뭐 그 세수를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너무 그런 걸 어떻게 푸느냐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죠 보통. 그렇습니다. 해당 기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매달의 재정 수지 상황은 각국에서 취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본인도 좀 아쉬웠다 그러고요. 이게 국감에서 나온 보도 자료였잖아요. 앞으로 이제 나라별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추후 보도를 다시 한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후속 보도를 기대해 보겠고요. 경제 기사에 대한 지적 잘 새겨들어서 경제 기사를 어떻게 유의미하게 시청자들에게 좀 손쉽고 좀 재미있고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뭐 언론계에서 끊임없이 해나가야 될 뭐 하나의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 경제에 대해서 워낙 다들 관심 많으니까 뭐 불이니 줄이니 이런 말들도 있는데 더 쉽고 더 좀 생활에 밀착되게 하는 게 이제 모든 언론사의 아마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관련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사무처장님께서 꼽아주신 보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10월 12일에 방송된 경적 외울려 유리창 부수고 위협까지 차도 한복판 흉기 난동이란 제목의 보도를 뽑았습니다. 예. 이 보도는 그 차도 한복판에서 이제 흉기로 난동을 약간 부리는 한 남성의 모습에 CCTV를 거의 그대로 실었던 내용인데요. CCTV가 이제 뉴스 컨텐츠로 활용될 때 사실 상황이나 맥락이나 장면의 이제 수위나 이런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뉴스의 사건 보도에 있어서 그 목적이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범죄의 유형을 좀 설명하고 심층 분석을 하고 그 성격이 좀 설명돼서 이제 이 범죄가 예방되고 이제 해결되는 것이 목적일 텐데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영상을 이제 그대로 실어서 좀 나르는 다소 좀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감각을 유도하는 걸로 보였고요. 이제 클릭수를 유발하거나 시청자의 일정 부분의 피로도를 조금 야기시키는 목적
이상의 사실을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게 범행 도구나 이제 범행 장면이 계속해서 노출됐을 때 모방 범죄에 대한 문제도 관련이 있다라는 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TV 뉴스가 이러한 보도 관행이 이제 시청자와 뉴스에 이제 기대하는 역할, 사회적 아젠다를 구성하고 어떤 사건의 우선순위를 좀 판단해서 보도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면 뭐 행동을 하기 직전에 멈추긴 했어요. 영상을 보면은 그러니까 원을 그려서 네. 이제 특정을 하긴 했지만 다 보여주진 않았는데 나름 이제 덜 자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애를 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뭐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두 분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그 나름대로 무리하지 않으려고 선을 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 건 분명한데요.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자극적인 보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 보도인데 CCTV가 있어서 아주 좀 자세히 기사를 쓴 그런 경우잖아요. TV 회사 기자들이 화면에 대한 집착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처장님 말씀대로 이 기사도 화면을 구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자세히 쓸 수도 없었고 쓸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알면서도 이거 자극적인 보도이겠는데 그래 맞아 이게 팩트고 다 맞는 사실을 나열한 거니까 잘못된 기사는 전혀 아니잖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거나 그런데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게 도움이 되려면 뒤에 분석 기사가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참에 블랙박스나 CCTV 화면 이게 이제 자극적인 화면일 경우가 상당히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도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뭐 기자들 스스로의 고민 아니면 회사 차원의 내부 규정 같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걸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 기자 한 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고 아마 좀 심사 협정이 정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언론 방송사 전체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 부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YTN의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해설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